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은 명동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화면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 창고극장이라고 그래서 3.1로 창고극장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건널목에 좀 빨간불이 들어와서 잠시 멈춰서 지금 백병원 방향으로 해서 그 앞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쪽에 그 필이라는 그 고급 레스토랑이 있었죠. 비싼 레스토랑에서 가보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가 봤나? 그런 기억이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길을 건너서 요즘에 그 중앙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개봉극장으로서는 대단히 서울 시내에서 손꼽는 극장이었죠. 지금은 극장이 없어졌습니다. 앞에 팻말이 서 있군요.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명동의 그 길을 안내하는 그 팻말입니다. 이 자리가 제 생각에는 중앙극장이 있었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앙극장 옆에 워싱턴 다방이라고 있었죠. 그리고 이 앞에 그 당시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에는 이 위로 그 3.1로 고가도로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돌았으면은 이 골목이 튀김 골목이었습니다. 지금은 형태조차 없이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이죠. 여기를 돌아서면은 그 약간의 그 70년도 초 당시에 그 골목의 모습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이 골목을 돌아서면 지금은 뭐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튀김 골목이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를 돌아서서 앞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튀김 골목의 모습이 약간은 흔적을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 앞에 여기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했죠. 다른 데에 비해서 이 골목은 오징어 튀김, 그 다음에 야채, 고구마 이거 튀겨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300원씩, 200원씩 이렇게 팔고 막걸리 먹던 그런 추억의 골목입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들, 우리나라 배우들이 아니고 외국 배우들, 아랑드롱, 클린트 이스트우드, 찰슨 브론슨, 로로지나 브루지다, 오드리 헵번 이런 배우들의 사진이 캔디스 버겐도 생각이 나는군요. 쫙 걸려있던 벽입니다. 여기 이쪽에는 그때 건물이 없고 축대였죠. 축대, 그냥 이런 담이었죠. 이 벽에 그런 그림들이 쫙 붙어 있어서 그거 바라보면서 지나던 그런 골목길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명동 성당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명동 성당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여유로운 공간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제 YMCA가 아니고 YWCA 여성연맹회관이 있었고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다방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어집니다. 이 명동이 한때는 일본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죠. 일본 말로 모든 것이 통용되는 듯한, 그리고 또 한때는 중국말만 들리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바람에 아주 침체된 그런 명동거리 모습이었는데 요 근래 다시 일본 사람들도 안 오고 중국 사람도 안 오니까는 다시 한국 사람들이 찾는 모습이 뭐 비춰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얄 호텔 앞에 여기 청자다방이 있었고 명동다방이 있었습니다. 이 계단에서 어떤 이별을 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 계단에 서서 이별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건물을 새롭게 짓고 있는데 저 자리가 곤도라 다방이 있던 자리입니다. 또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 다방에서 2층 다방인데 약간 좀 작은 규모의 다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데 얼마 전 거봐야지만 해도 건물이 있더니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모습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이죠. 뭐. 역사 속의 귀향길로 사라지고 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골목은 그 당시에 챔피언 골목이란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가게 되면 챔피언 다방이 있었죠. 김기수 그때 권투 선수 챔피언께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다방이 있었기 때문에 챔피언 다방이라고 말했죠. 명동 교자라고 하는 간판이 보입니다. 명동 칼국수라고. 옛날에 그래도 고급이라기보다도 뭐 청년 젊은이들이 많이 애용하던 그런 칼국수집이었죠. 이 골목이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다니던 그런 골목길이었습니다. 꽉꽉 차게 다녔었죠. 이쯤 가다가 퇴계로 쪽에서 들어오다가 누군가가 짭새다, 파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후닥닥후닥닥 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었죠. 짭새, 파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경찰관을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고서는 장발적 단속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였죠. 참 어이없는 그런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귀가 보이면 장발적이고 장발적이 아니고 귀가 안 보일 정도 덮으면 장발적이고 그래갖고서는 뭐 그 당시에 방범대원 경찰관들 며칠 자꾸 같이 다니다가 잡히면은 뭐 가는 거죠. 그러면 난 장발이 아니다, 장발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골목이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2번 잡혀갔었습니다. 명동 충무파출소로 잡혀 들어갔다가 그날 우리 동문회 그 모이는 날이었는데 콘도라 다방에서 제가 그 서류 가방에 뭐 출석부하고 뭐 회비 냈는지 안 냈는지 그 명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갔다 보게 되면은 뭐 안 될 것 같아서 잡혀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참 어이없는 시대였죠. 그 파출소에 잡혀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전철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꽉꽉 메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기 ABC 마트라고 보이는데 이 자리가 챔피언 다방했던 자리입니다. 파출소에 잡혀 들어갔는데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그때 파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명동 충무로 파출소인가 그런 식으로 돼서 있었는데 그 파출소 안에 잡혀 들어갔다가 맨 입구에 있다가 그냥 또 다음 또 이제 그 장발적 잡아서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빠져나서 그냥 후닥닥닥닥 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그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기 진고개, 저쪽 이제 진고개죠. 그쪽 가다가 이 중간쯤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파출소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부동산이라고 좀 보이는데 그쯤에 르시랑스라는 그 찻집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 찻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음악 평론가이던 이백천 씨가 운영하던 그런 찻집이었죠. 그 찻집은 그 뭐냐 티 테이블이 있거나 의자가 있지 않았고 가운데 멍석 같은 걸 깔아놨습니다. 돗자리. 그리고 이 벽 쪽으로 해서 걸터앉게끔 그런 시설을 갖춰놨던 그런 찻집, 그런 다방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통기타 가수들 이런 분들이 주로 모이는 그런 찻집인 걸로 기억되어집니다. 태계로 방향이 보이죠.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은 여기에 카네기, 그다음에 예그린 다방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여기가 예그린인가 카네기라는 다방이 이쪽에 이 건물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 위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퇴계로 쪽으로 나와갖고 그 당시에 지금은 여기 지하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에서 보이는 이 건물이 그때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우뚝 솟은 이 건물이 늘봄 다방이었죠. 다시 한번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내 추억을 회상합니다. 이 건물이 그 당시 아마 통째로 이게 늘봄 다방이었을 겁니다. 이게. 건물은 모양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명동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싼 곳, 공시지가 발표하게 되면은 명동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싼 곳으로 해서 지금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항상 그 신문에 이렇게 났던 그 건물입니다. 요새는 명동 땅값이 뭐 강남이라든가 또 이쪽보다도 공시지가가 더 비싸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가게 문들 많이 닫고 그래가지고 입장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골목이 명동의 중앙통 같은 그런 가장 큰 넓은 길이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 많이 올 때는 이 길이 그 가운데 그 길거리 음식 그냥 꽉 차 있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한산한 편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많이 올 때는 한국말이 안 들릴 정도더라고요. 사람들이 중국말을 해야 되지 않냐, 중국에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많이 오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왔었던 그런 형상이었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게 되겠고 명동 또한 그렇게 변해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양복점, 구두빵이 많았죠. 구두빵보다도 고급이죠. 에스카이어, 칠성재화가 여기 있었죠. 고두방 신발, 금강 신발, 에스카이어, 금강, 칠성구두 이런 그 재화점이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구두값이 상당히 센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칠성구두를 한번 신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동아방송에서 하는 무슨 퀴즈 프로그램을 맞춰갖고 거기에서 그 티켓을 받아서 그 티켓으로 칠성재화의 그 구두를 신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최고급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동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그 명성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쯤 오게 되면 그 당시에 사장실이라는 다방이 건물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려서 영상을 그쪽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가게 되면은 그 당시 국립극장, 지금은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더라.
이제 그 영상에 잡힐 텐데 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영동 이야기 일부로 하겠습니다. 장발 이야기 했는데 2부에 이어서 더 재미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